우선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랑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처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이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분들이 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소외적으로나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고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걱정됐던 것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화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는 어떤 봉사활동이나 짧은 행사로 할머니들께 행복을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저희 소셜벤처에서는 재무적인 이익과 또 사회적 가치가 잘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또 많은 고객분들께서 또 자발적인 또 이런 마케터랑 또 팬이 돼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든 제품은 저희 팔찌였어요. 팔찌였는데, 팔찌를 만든 이유는 원래는 저는 전공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초등교육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어떤 우연히 서비스를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좀 더 익숙하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수공예 교육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더 손으로 작동하시는 게 더 편하신 세대시니까 수작업 쪽을 생각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작게 작은 제품들을 만드시는 게 더 할머니들의 특성에 맞겠다라는 고민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팔찌였고, 그 중에서도 저희 제품 중에서 몸뚱이 팔찌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가장 초창기 모델이에요. 팔찌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할머니들을 모시기 전에 저희 내부에 그 할머니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머니들이 만든 제품이 또 다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아닐 수 있잖아요.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우리가 이 과정이 있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그 제품 개발 매니저분들이 대하는 것에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이 있고요. 그 위에 할머니들을 모시면 저희도 왜 회사에 들어가면 초반에 온보딩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제품 제작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저희와 또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저희 또 설명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한 3개월, 또 5개월 정도 거치면 거의 저희의 모든 제품들을 다 다뤄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시거든요. 그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의 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이게 뭐 딱 프로젝트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의 삶이다 보니까 굳이 막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꽉 찬 9년을 보냈고, 이제 10년차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께도 함께 이런 가치를 만들었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동기를 하다 보니까 평균 실점 3년, 7년이 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지난주에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어떠신지, 또 바라시는 건 어떠신지 여쭤봤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재밌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혼자서 집에 계시면서 식사하시고 TV 보시다가 잠드시는 이런 무한 루틴이 반복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오면 나랑 동년배인 또래가 있고요, 친구가 있고 나오면 사실 손자나 아니면 이런 손녀를 제외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매주 매일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다라는 걸 해주시고, 또 할머니들께서 그런 릴스도 참여를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도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실 때 오히려 좀 거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좋아하셔요. 오히려 갑자기 막 영상으로 춤을 추신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삶이 즐겁다는 게 많이 좀 오래 하시는 이유이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것은 독거노인 생활지원 파트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브랜드 자체가 할머니를 위해 탄생한 브랜드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 파트에 가장 많은 선택을 눌러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유기견, 이제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거에도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비등하게 많이들 이제 마음을 써주시는 면들입니다. 우선 그 내부의 멤버들이랑 올해는 무조건 한다고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온라인에 되게 익숙한 브랜드이긴 해요. 왜냐하면 경상도 상주가 본사이고 서울의 사무실에서 멤버들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저희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시작을 경상도에 있는 지역에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저는 더 익숙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브랜드 경험이라는 것은 온라인보다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저희 내부에 갈증이 많아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더 보여드리면 우리 이런 브랜드야, 또 실제로 할머니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있어서 올해는 무조건 한다라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4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4분기 특정 시점에 어떤 작든 크든 공간에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좀 진행하는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고객을 보통 정의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기업들에서. 그런데 저도 창업 동아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창업이라는 것을 평생 한 번도 꿈꿔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앞으로의 내 미래를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커리어적 부분을 많이 할 때였어서, 사실 또 그때 창업할 때가 27살 정도니까 이제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라는 거여서 처음부터 고객을 정의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점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에서 뭔가 고객들이 만나고 활동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데이터가 잘 쌓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는 법들을 스터디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여성분들, 지금 이제 18세까지 내려가셨는데 18세부터 23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반부터 대학생까지의 고객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그 후로부터는 많이 좀 의식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이런 제품들을 이 구간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의 핵심 고객이라고 할까요? 정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그 핫한 것들 또는 떠오르는 것들, 이야기의 사회 주제가 되는 것들은 다 그 희소성이라는 단어랑은 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다 넓게 퍼져 있다면 그게 새롭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디지털화되는 시대이고 딱 그 과도기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 주축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할머니를 관련된 할머니와 관련된 음식들 활동들이 조금 더 이제 양식, 좀 더 중심으로 나왔을 때 고객분들께, 대중들께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열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문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흘러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 미션이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한다인데요. 처음에는 이 미션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자리를 선물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도 할머니에 대한 사회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 시선이 팽배하다는 느낀 경험도,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실제 데이터가 그래요. 이제 노인분들을 좀 지칭하는 좀 어두운 단어들, 이제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불과 10년 전에는 그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의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나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그 당시는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좀 많이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할머니 인플루언서들도 생겨나시고 할머니를 위한 브랜드, 저희와 같은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들과 대중들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할머니와 조금 거리가 멀었던 그런 대중들 사이에 접점이 점점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부정적인 단어들도 여전히 많지만 긍정적인 단어들도 오히려 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덮을 수까지 가지 없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걸 피부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이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한 개는 정말로 할머니들이 겪는 또는 할아버지들이 겪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날 것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는 대신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긍정적인 언어로 순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 브랜드 후자 방식을 선택하는 브랜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단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보여주는 거는
전략만 잘 짜진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할머니 어려운 모습을 굳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할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어떤 분들이 생기셨는데 처음부터 바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가 어려워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저희가 의도치 않은 게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드리고 오히려 부정적이 생각나지 않게끔 하는 걸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신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들이 겪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직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법으로 그걸 스토리를 풀어내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가 다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될 때 할머니들이 이제 학대를 받는 그런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마이크로의 보이스로 분명하게 언어를 냅니다. 그럴 때는 콘텐츠를 강하게 나가고 딱딱하게 나가요.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할머니에 대한 노인에 대한 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우는 문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하나의 길과 한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시선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의 활동들 또 사업들이 많아지면 또 이 문제에서 또 대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꼽자면 되게 좀 많은데 저희 달달 듣는다 할머니라고 지금 8년 차세요. 8년 차. 꽉 찬 8년이 빨리 너무 작거든요. 함께 일하는 지. 그런데 항상 매년 이렇게 좀 기력을 좀 여름에 채워야 되는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큰 솥에다가 항상 이제 이런 오리백숙 이런 걸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집에서 해먹거나 사먹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솥이라고 할까요? 이만한 데다가 막 뭔지도 모르겠다 하려면 엄청나요. 그걸 막 빌려서 이제 먹으라고 하실 때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잔잔하게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은 한 번씩 요즘에 제가 이제 아들이 3살이에요. 3살인데 아들을 키울 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최근에 간다는 날도 그냥 다른 얘기 다 하고 할머니 저희 아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우시더니 막 그럴 때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또 그런 소소하지만 뭔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번 일어나는 좀 소중한 경험들이 아닌가.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그래서 이 진리 불변의 진리잖아요. 이걸 아는 순간 함부로 알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부정적인 단어들, 내가 했던 그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언행들이 분명히 내가 돌려받아요. 이 문화가 좀 개선이 안 되면 또 노인이 되고 나도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이제 모든 거기서 나오는 언행과 이런 것들이 다 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게 좀 긍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배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 외부에서 진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린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운이 좋았다.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 지금도 뭐 힘든 점이 많지만 처음에는 훨씬 더 많았을 거잖아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고객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갑자기 이제 뭐랄까요 어떤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저희를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데스밸리를 넘을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제 고객분들이 응원해 주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거나 저희 고민이 있을 때도 고객분들께서 먼저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자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지탱하고 계속 그래도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할머니 브랜드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싶어요. 근데 그 떠오르는 게 매출이 커서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르코로 하면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데 거기 정말 진정성 있어. 거기 옛날에 몇십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되게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러면서 저희는 결국 제품이나 콘텐츠나 브랜드 활동으로 고객들과 만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마다 제품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콘텐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그다음에 브랜드 활동 너무 진정성 있어. 이런 평가들을 다 받는 종합적인 브랜드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지금 내년에는 초고령 국가가 된다고 해요.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고 이제 수치로 따지면 5분 중에 1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점점
점점 이게 너무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의 역량 안에서는 최대한 잘 해결하고 싶고 역량의 범위를 넓히고 싶은 게 저희의 최종 목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